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GBA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터키 출신 귀화 한국인인 오신환 초대 회장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그 심각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입국부터 초기 정착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19 ICME 다문화 교육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학계 교수와 실무진 등이 다문화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다문화 사회 한국, 다문화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회원과 주민 등이 참석해 다문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와 관련해 다문화 가정 단체들은 대통령의 뜻과 현장 상황 간 괴리가 크다며 여전히 지원책이 미비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GBA 창립식이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터키 출신 귀화 한국인인 오신환 초대 회장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양혜 아나운서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인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GBA 창립식이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GBA는 세계 100여 개국 출신 외국인 기업 대표와 한국의 기업 대표들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경제, 문화가 융복합 시대가 됐어요.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시켜서 비즈니스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문화를 교류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GBA를 만들게 됐고요. 초대 회장은 오신환 대표가 맡았습니다. 1997년 한국으로 유학 온 그는 당시 한국어를 배우며 일자리를 힘들게 찾아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그는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터키 지중해 레스토랑 케르반 그룹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인맥과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인들과 시너지를 도모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다국적이 아닌 우리들의 이론으로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으로 배운되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의 한국화를 위해서 이날 행사에는 김동용 전 국회의원, 유스프 샤리프조다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플랫폼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GBA 관계자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향상시키는 등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성공적인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부터 강력범죄까지 잇따른 사건들로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입국부터 초기 정착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피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무차별 가정폭력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잇따른 사건들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이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히 입국부터 초기 정착까지 개인별 밀착 지원이 이뤄집니다. 먼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의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리 강화, 예비부부와 가족의 상호 이해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후 결혼 이주 여성의 초기 적응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합니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 초기에 한국 생활 정보 습득, 결혼 생활 관련 고충 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 앱을 개발하고 다누리 콜센터 내 경찰청과의 긴급 전화를 설치해 통역 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 공조를 추진합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의 간이기와도 개선됩니다. 기존엔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해 귀화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였던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2019 ICME 다문화 교육국제학술대회가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실크로드라 불리는 아제르바이잔의 코카시안 다문화 역사를 조명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다문화 교육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다문화 융합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3일 2019 ICME가 열려 국내 다문화학계 교수와 실무진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국적 사회, 상호 간의 소통, 다문화 교육이란 주제로 진행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의사소통과 다수자 교육 측면에서의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원 민속연구소 아엘 샤밀 석좌 교수는 자신의 나라인 코카시안에 대한 역사를 전하면서 코카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이며 19세기 러시아의 침략 전에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와 다른 종교와 윤리 등이 같이 공존한 다문화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17년 러시아가 무너지고 1991년에는 소련 체제도 붕괴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코카시안들은 유럽과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문화와 과학을 공부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다문화 사회인 아제르바이잔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소수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거기서도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래로부터 지금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침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왔고 그 안에서도 종교적 갈등이라든가 민족적 분쟁들을 안고 살아왔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다양성들을 통합하고 있었는지, 뭐 종교적 다양성이라든가 민족적 다양성들을 통합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나라에서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교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 중에는 다문화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식견을 넓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그 다문화주의 같은 걸 들으면서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달랐던 점에 대해서 비교 연구하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 나라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볼 수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단계잖아, 돼가는 단계니까 한국인들한테 외국인을 소개해주고 예를 들면 외국인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외국 문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는 거 좀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보면 나중에 아마 그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4개의 세션과 12개의 강의로 구성되면서 외국과 국내 다문화 교육 사례 비교,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 삶의 환경의 중요성 마련, 미디어가 다문화에게 주는 영향 등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최충욱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에 240만 외국인이 들어와 있지만 재외동포로는 180개국에 740만이 나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문화적 입장에서의 시민교육,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된 다문화 교육 국제학술대회는 문화와 교육, 학문의 동향 등을 토론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정책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가 구로구청에 모여 다문화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복지관의 사례, 다문화 정책 방향의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김종현 PD입니다.
다문화 사회 한국, 다문화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주최로 다문화 정책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자체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발표로 시작하면서 외국인 주민 3만 명 이상, 인구 대비 10% 이상인 곳은 안산시, 시흥시, 영등포구, 구로구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화성시, 평택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김영화 관장은 2006년부터 초기 이주민의 상황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2018년부터는 지역 선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전체가 다문화 수용을 통해 상생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화여대 장한혁 교수의 발제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 지원을 위한 복지, 교육, 정책 등이었는데 이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상호 문화로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호 문화라는 의미는 2009년 유럽연합에서 정한 상호 문화 도시가 되는 90개 문항의 객관적 지표가 있는데 이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실사단의 전문적 평가를 받아야 상호 문화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고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상호문화도시는 명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구로구 이성구청장과 법무부 김현채 이민통합과장, 서광석 인하대 교수 등이 발제에 대한 답을 전했는데 그중 구로구청장은 현재 구로구가 이주민들의 인구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적 지원이 아닌 상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로구가 시범적으로 상호문화도시에 한번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노력 안 해도 이 중에 한 70% 이상은 저희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행 요건이 충분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문화 명예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80명이 있습니다. 그 명예통장이 저는 이제 정식 통장으로 우리나라 통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통장으로 이게 한 단계 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 참가자 중에는 국내 다문화 대표 도시인 안산시에서도 다문화에서 상호 문화로 방향을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달에 상호 문화 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 이미 모든 그 진행 과정이나 계획이나 이런 지표 또 이제 이화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하고 우리 그 내국인들이 같이 상생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모색을 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각 지자체별 외국인 비율과 정책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이주민들이 선주민들과의 관계 증진과 상호 문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 단체들은 대통령의 뜻과 현장 상황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혜 아나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패널 300명이 참여한 대국민 담화에서 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 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문 대통령의 뜻과 다문화 현장 간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차별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부과나 감면이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고 결혼 이민자 부모의 부양권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와 학습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것은 다문화 학생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지는 않은데 그 모든 학생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다가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문화 학생한테 가장 힘든 요소죠. 언어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되다 보니 거기는 이제 차별이 더 커지는 거죠. 또한 신숙자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대통령 의지와 행정정책이 어긋난다며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은 다문화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 마련과 실행에 민가 간의 협력이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방향 없는 다문화 정책에 흔들리는 다문화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좀 민과 간의 어떤 그 공동의 어떤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단체들은 다문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각종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세밀한 정책과 관심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인 A씨는 한국인 B씨와 결혼해 2014년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사이인 2009년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귀화한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시도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를 허가받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귀화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 1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사실혼이라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맞아 지난 26일 부산에서는 다문화 가족이 함께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정착 10여 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해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족 정착 우수 사례 등이 발표됐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인 박소희 씨의 다문화 엄마 학교 졸업생의 따뜻한 이야기, 베트남어 통역, 번역 지원사 오한희 씨의 GM 봉사단 활동상 등이 소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 어울림 마을 콘테스트에서 어민과 귀어, 귀촌, 다문화인이 상생하는 우수 어촌 마을 5개를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어울림 마을 콘테스트는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상은 어촌계 연금 제도를 운영한 충남 태안군 고남 칠리 마을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전남 한평군 석두 마을과 경기 화성시 백미리 마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성남월드 휴먼 브릿지가 지난 21일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함께 제6회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와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 이주민센터 등 다수의 기관과 단체, 지역 주민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4,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약 320가정과 42개 기관에 전달됩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김명삼 대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마추어 축구팀들이 축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꾸준하게 활동 중인 광주 인터 FC, 대구 유나이티드, 김해 우즈벡, 울산 원샷 원더러스 등의 8개 팀 선수와 29개국 300여 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 결과는 대구 유나이티드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울 이글스 인터내셔널 클럽팀이 준우승을, 전남 월곡 유나이티드가 플레이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과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재단에서 축구화 100켤레를 후원했으며 광주 FC에서는 사인볼 후원 등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서울시정에 참여하며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서울 소재 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 콜센터나 인력개발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주민센터 친구가 오는 12월 14일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와 2019 송년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는 영등포구가 창단한 전국 최초 다문화 중도 입국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이날 송년 연주회 후 이주민 인권 법률 지원 활동을 위한 블라인드 경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민센터 친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거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